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섹션 03에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즉 분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좀 간단하고 자주 쓰는 우리 알고리즘을 우리가 K 최근접 이웃, 즉 KNN 함수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한 실습과 문제를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이 군집과 분류에 있어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섹션 03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나눈다.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무작위로 나눌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근데 뭐 7대3, 뭐 4대6, 뭐 이런 형태로 분석자들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그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R에서 지원하는 CV 툴즈라는 CV 폴더인가요? 뭐 기억이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여튼 그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보통 10등분으로 나누게 돼요. 10등분으로 10등분으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R에서 자동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10등분을 나눠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폴더별로 우리가 이렇게 예측 정확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하면 예측 정확도는 그만큼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 때 우리가 그거를 두고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장은 이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K폴드 교차 검증은 여러분들이 훈련용 데이터셋과 그리고 테스터용 데이터셋, 그죠? 이 두 개를 나눠주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K폴드 교차 검증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면 그룹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확보되어야 되죠. 그죠? 앞에서 아이리스라든지 아니면 소나 데이터셋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게 전부 다 그룹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포함된 관측 값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예측 정확도가 더더욱 신뢰를 가지니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그 예측 정확도는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 쳐가지고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측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로 데이터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확보를 많이 해둘수록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예측 정확도도 역시 높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겠죠. 하여 확보된 데이터셋은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이미 앞서 우리가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류 모델을 개발을 하고 테스터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모델의 검증을 하죠. 예측을 실시를 하죠. 예측을 실시를 하고 우리가 그 모델의 그 테스트용 데이터에서 그룹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죠. 검증을 한단 말이죠. 맞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머신러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머신러닝이 뭡니까? 기계학습이죠. 그리고 얘로 하여금 기계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던졌을 때
혹은 어떠한 무슨 뭐 행위를 했을 때, 제스처를 취했을 때 이 머신러닝은 즉 학습한 기계 이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최대한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이 머신러닝의 목표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자, 머신러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목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군집과 분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이쯤 배우셨으면. 그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 예측 모델의 개발 절차를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일단 데이터셋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죠. 이거를 나누는 방법은 K폴드 이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 되고, 혹은 뭐 6대4로 나누든 짝수 홀수로 나누든 그거는 분석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 예측 모델을 만들죠. 그죠? 예측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해서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있죠. 맞잖아요. 우리 비교해 봤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예측 정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1차적으로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뭡니까? 관측용 관측값, 옵저베이션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면 될수록 상당히 예측 정확도의 이 정확도는 예측 정확도의 정확도가 훨씬 더 점점점 신뢰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개에 대한 옵저베이션과 100개에 대한 옵저베이션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으실 건데요? 당연히 100개를 분석한 그 예측 정확도를 믿으시겠죠.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K폴드 교차 검증의 방법에 이어서 자 보면 단 여기서 조건이 붙죠.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데이터를 나눌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그 기준이 뭔가? 그죠?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뭔지 이거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 6대4로 나누든 3대7로 나누든 8대2로 나누든 그거는 분석가 마음입니다. 분석가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대다수가 이제 K-폴드 교차 검증, 즉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임의로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여 그곳에서 도출되는 예측 정확도의 평균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체계화한 방법론이 K-폴드 교차 검증이다. 그러면 K-폴드 교차 검증은 뭐냐? 자, 좌측 여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체 데이터셋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요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죠? 색깔로 칠해진 거. 이 테스트 데이터가 지금 4등분이 돼 있어요. 그죠? 요렇게. 지금 이거는 K 값이 그러면 4가 되겠죠. 폴드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4개를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리면서
훈련용 데이터셋과 뭡니까?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의 예측 정확도를 우리가 얻어내서 그것을 평균을 내면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무조건 높아진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론 그런데 이게 그룹의 정보로 우리가 이렇게 나눴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 그림의 교차 검증 방법을 좌측 그림은인데, 그죠? 제가 또, 바보같이, 좌측 그림은, 그죠? 요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좌측 그림은 교차 검증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전체 데이터를 K등분, 여기서는 4등분을 한 거예요. K등분을 하고, K번의 실험, 이건 4번을 하겠죠, 실험을. 4번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K분의 1은 뭘로 둔다고요? 그렇죠. 테스트용으로 주고, 나머지는 훈련용으로 나누어 모델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도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K번 측정한 정확도의 평균을 구한다. 보통 등분값 K는 1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예측 정확도를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예측 정확도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각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폴드별로 나눠주는 게 바로 폴드별로 나눠서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고 나면 어떤 게 높은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평균 값을 구해서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코드인데요. 자, 이 CV 툴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죠? CV 폴드 이 함수를, 이게 바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K 등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 CV 툴즈를 땡겨 왔습니다. 그리고 K는 10으로, 제가 앞에서 교차 검증할 때 폴드는 보통 10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눴어요. 10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폴드를 나누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니까 150개니까 10등분하면 15개씩 나눠졌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 정확도를 10등분한 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빈 벡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반복문 돌고 있어요. 그죠? 1에서부터 10까지 돌겠네요. 그죠? 그래서 IDX, TS IDX에다가 자, 이건 뭡니까? which 니꼬르 I,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1이죠. I가 1이죠. 그러면 I가 1인 값을, 즉 이 폴드 값이 1인 값인 거죠. 1인 값들을 여기에 인덱스를 담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테스트용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인덱스. 그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해야지 우리가 나머지가 1을 빼고 나머지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셋을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셋.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훈련용 데이터셋의 그룹 정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그룹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바로 예측을 하는데, 자, 그룹은 5개로 줬네요.
5개를 주고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죠. 물론 이것을 또 이렇게 다 구해 놓고요. 구해 놓은 상태에서 뭐 하나하나씩 구해 가지고 이것을 또 변형해 가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찾아보는 방법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관측값의 루트 이하 개수로 우리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5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정확도를 이렇게 구해서 벡터에다가 이렇게 계속 10개를 갖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찍었고,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찍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 이제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쭉 다 해서, 자, 예측 정확도를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자, 0.933부터 1.0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내보니 0.966667, 약 0.97이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폴드별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짝수를 두든 뭐 어떻게 줬잖아요. 그죠? 예측 정확도를 폴드별로 각각 구해서 평균을 구하니 약 0.97이 나와서 3절에서 보았던 0.93보다 높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알 수가 있고, 하여 cvfolds 함수를 이용을 해서 훈련용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하면 좀 더 좋은 예측 정확도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거 지금 0.966이에요. 근데 앞에 잠깐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왔어요? 0.933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지금 K 교차 검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값을 도출을 했을 때 평균이 0.9667, 즉 0.97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3절에서 봤던 그 내용보다는 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고, 다만 폴드를 나눠서 열등분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용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나눈 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 정확도를 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로 인하여 약 0.4 정도의 0.04 정도의 4% 정도가 예측 정확도가 올라간 것을 일단 여기에서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팩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이 아니고 이제 연습을 하시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시든 간에 하시게 되면 데이터셋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측 정확도를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높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모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뭐가 좋다고요? 예측 정확도가 좋아지더라 이거죠. 결론은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자 다음 없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군집과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개념과 실습과 예제와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뭐 강의를 했는데요. 좀 정리가 안 되시면 이 부분만큼 하고 앞에 11장에서 배웠던 회귀분석 그죠? 기억하시죠? 그 두 장은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두 장은
좀 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익숙해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추후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던, 머신러닝에서 좀 더 나아가 딥러닝을 공부하시던, 그래서 AI에 관련된 어떠한 일에 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차피 이 과정을 수강을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 계통으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어차피 코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함수도 나오고 논리 연산자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좀 기회가 된다면 데이터베이스도 조금 보시고 그 두 개가 일단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R을 코드를 짤 때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료 구조를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타 함수 이런 걸 쓸 때 라이브러리가 뭔지 그리고 패키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만큼 수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깊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물론 이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하지만 깊이는 아니지만은 계략적으로라도 공부를 조금 하시길 권장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R을 공부할 때 그나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통계적 지식을 좀 더 여러분들이 서적을 통해서 좀 보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레벨이 좀 올라가죠. 자, 이로써 이제 12강 군집과 분류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장이 아마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중급에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 뭘 할 거냐면요. 직접적으로 데이터셋을 하나 우리가 불러와서 그것을 쭉 한번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제가 쭉 강의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과정을, 그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이제 요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제가 또 머신러닝이나 혹은 다른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쪽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공부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아무튼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